그러면 이제 딸기의 그 형태가 중요한데, 앞에서는 저희들이 그 당도라든지 경도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의 정도, 이게 비교를 다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참, 다, 그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빴는데, 서량 같은 경우하고 아키미를 비교하면 초형이 반점 열린과 반개장, 요거는 직립한 건 위로 이렇게, 잎이 요렇게 쓴 거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형이 그렇습니다. 위로 이렇게 가는 거, 반점이 열린 거. 그 다음 초세가 아주 강합니다. 둘 다. 그리고 잎이 이제 타원행이 요렇게 생긴 거죠. 장타원행이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형, 과일 형태는 원추형, 요렇게 생긴 걸 말하고, 장원추형은 더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색깔은 이제 선홍색, 약간 연한, 붉은, 연붉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연붉은색. 그 다음 화분화가 약간 빠르고, 이제 농가에 가시면은 이 화분화가 늦으면 꽃이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런너가 나와서 이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데 늦으면 이 농민분들이 엄청나게 이게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화분화가 어느 정도 빠르고 느느냐,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휴면성이라는 거, 잠잠다는 거죠. 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휴면이 이제 너무 세면은 휴면 또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얕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량 품종의 이제 생육 특성에서 보면 이제 키, 초장, 그러니까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표면에서 이렇게 이제 길이를 말합니다. 34, 35. 옆의 길이 11.7, 10.2. 아까 옆의 이제 형태, 타원행이냐, 장타원행이냐 이렇게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폭. 예. 이게 이제 서량이 좀 넓고 길쭉하죠. 그 다음 화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줄기입니다. 줄기대 이렇게 말하죠. 꽃 피우는 줄기 길이, 이걸 화경장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아키미가 38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길면은 이 뭐 한다는 건 주렁주렁 들려서 이게 축 많이 늘어지겠죠.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긴 합니다만 이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도 있는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 피는 시기는 보통 이제 첫 화방이 나오고 이제 시작하는 게 11월 지금쯤이죠. 그죠? 첫 수확하는 건 12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하다가 농업기관에 이제 물어볼 때가 어디냐?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이제 이 경남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경남 보면 연구개발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R&D를 하죠. 연구를 개발, 품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법도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한 것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을 기술지원국은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 지원기획처,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그 다음에 농촌 자본과, 자원과, 그 다음에 미래농업교육과, 이런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죠. 연구개발 쪽에는 이제 작물을 연구하는 연구과,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그 다음에 이건 연구소입니다만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용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소로 되어 있죠.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하는 총무과가 이렇게 있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 담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원 조직이 거의 대등소이하게 이렇게 전국에 유지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유통이죠. 그래서 이제 유통 분야의 농산물 유통하고 수출인데, 요게 우리가 농사 아무리 잘 지도 이게 안 되면 망구 헛방이라는 얘기, 망구 헛방 아십니까? 망구
매사 헌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는 어디하고 접촉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업팀, 먹거리 지원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면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면 국가별로 지금 딸기 생산량이 연차별, 연도별로 변합니다만 2018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중국이 요게 290만 톤입니다. 그래 미국이 130만 톤. 근데 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딸기는 미국 딸기, 멕시코 딸기 이런 딸기는 우리 딸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얘는 큰 밭에서 그냥 대량으로 사람이 수확 안 합니다. 기계로 우리 벼 수확하는 콤바인 있죠. 하듯이 타다다다닥 치올리면서 합니다. 실제 그래 합니다. 그거는 뭐냐? 잼용입니다. 잼용. 그리고 신선 과일을 하는 것은 거의 뭐 5%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그 깨끗하게 해서 마트에 신선 식품으로 먹는 것은 5%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그럼 중국은 290만 300만 톤 생산하면 문제가 안 되느냐?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21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몇 배입니까? 뭐 20만 톤 하더라도 약 150배? 예, 가령 약 140배네요. 140배 정도 되는데 140배고 140배 맞습니다. 14배네요. 14배. 그죠? 14배나 되는데 그럼 인구로 치면 우리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14배 정도 되네요. 거의. 그 인구하고 거의 비례하긴 합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 우리하고 달리 이제 그 탑 뭐 5%, 10%까지는 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업 선진국에서 생산된 거 좀 많이 사 먹고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 멕시코도 미국하고 비슷한 경향을 띠지만 이게 노지 재배입니다. 이게 중국도 그렇고 거의가 노지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는 없지 않습니까? 남반구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 여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거기 겨울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딸기를 생산하는 데는 전부 북반구에 거의 위치하죠.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보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보다 많은데 지금 적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럽에는 이집트, 뭐 터키 이런 쪽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뭐 우리보다 조금 적은데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그 다음 모로코, 독일, 영국 이런 순인데 이게 우리 제 경험상 우리 쌀도 마찬가지고 그 동남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K붐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K붐을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딸기도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농민 한 분이 참 그거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정부라든지 학계 전부 또 공동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21만 톤 지금 생산하지만 이게 지금 기농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100만 톤까지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이게 전부 수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수 한 18만 톤, 20만 톤 하고 나머지는 수출하면은 뭐 외화벌이도 좋고 다른 외국에게 우리 농산물을 또 선보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쇄신 지금도 좋지만 쇄신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크로즈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재배하실 때 뭘 할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